자, 한지영, 2만 원 줄 테니까 오늘 밤 우리 동료들 대접할 저녁 잘 준비해. 나 망신시키지 말고. 식탁 위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힘없이 내려앉았다. 마치 말라비 틀어진 낙엽처럼, 그리고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벼운 소리를 내며 나는 흐릿해지는 시야로 그 지폐 2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공기 중에는 이성민의 몸에서 풍기는 고기 굽는 냄새와 싸구려 스킨향이 뒤섞여 우리 집 거실을 채우고 있던 섬유 유연제의 향기를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었다. 잘 들어, 한지영. 이성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언제나 그랬듯 당연하다는 말투로 명령을 내렸다. 그가 아무렇게나 던진 넥타이가 어제 내가 땀 흘리며 청소기를 돌렸던 소파 위로 툭 떨어졌다. 오늘 저녁 7시야. 회사 동료 15명 올 거야. 그리고 민정이도 온다. 무슨 뜻인지 알지?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민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가운 소나기에 꽉 잡힌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첫사랑. 그가 가장 비참했던 시절 그를 버렸다가 이혼을 하고 다시 그의 곁을 맴돌기 시작한 그 여자. 나는 고개를 들어 7년을 함께 산 남자를 바라보았다. 술기운에 붉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 그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옛 연인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난 남자의 욕망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이만 어느로요? 내 목소리는 사포에 문지른 듯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15명에 당신 첫사랑까지 오는데 고작 이 돈으로 당신 체면 살려줄 저녁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성민은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쯧 찼다. 마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를 보는 표정이었다. 아이고, 참나. 당신 평소에 살림 야무지게 잘하잖아? 시장 가서 돼지고기 싼 거 좀 사고, 잡채 좀 하고, 김치찌개 진하게 끓이면 되잖아. 전업주부가 그런 것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해? 그가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설마 민정이 온다니까 질투하냐? 한지영, 사람 그릇이 왜 이렇게 작아? 걔 이제 막 이혼해서 힘든 애야. 동창의 직장 동료로서 내가 좀 챙겨주는 게 뭐 어때서? 쪼잔하게 굴지 마. 쪼잔하다. 그 단어가 가시처럼 폐부 깊숙이 박혔다. 지난달 아이 학원비가 3만 원 올랐다고 상의했을 때 그가 길길이 날뛰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통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었다. 빚더미에 앉아서 다음 달 전세 대출 이자 낼 돈도 없다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너스도 깎였으니 우리 모자 보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그 말에 나는 내 의료보험까지 정지시켰다. 얼굴이 뒤집어져도 피부과는 꿈도 못 꾸고 약국에서 제일 싼 연고를 사다 발랐다. 그런데 지금 그는 15명을 초대하고 그 여자를 부르겠다고 한다. 여보.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당신이 그랬잖아. 집에 돈 없다고. 지난주에 제이가 치킨 먹고 싶다고 했을 때도 비싸다고 안 사줬잖아. 그런데 무슨 돈으로 손님을 치러. 이성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식탁을 콱 내리치자 물컵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야. 하라면 할 것이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가장이야. 내가 밖에서 굽신거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다 이 집구석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2만 원, 내가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비상금이라고. 주면 고맙게 받을 것이지. 그는 검지 끝으로 식탁 위의 지폐를 쿡쿡 찔렀다. 명심해. 고기 있어야 하고 술 있어야 해. 민정이가 해산물 좋아하니까 알아서 준비해. 만약 이번에 망치면 제이 데리고 친정 가서 며칠 지내다 와. 나 쪽팔려서 못 사니까. 그는 말을 뱉어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거실에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멍하니 서서 안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늦가을 칼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며 윙윙거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식탁 위에 2만 원을 집어들었다. 지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온기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손이 떨려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뼈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늘한 각성 때문이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으며 지영아, 내 월급 통장 다 너한테 맡길게. 돈 걱정은 절대 안 하게 해줄게 라고 말했던 그. 제희가 태어나던 날, 아이를 안고 울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 살게 해줄게 라고 맹세했던 그. 그리고 콩나물값 몇 푼 아끼려고 마트 마감 세일 코너에서 아줌마들과 썩어가는 채소를 두고 경쟁하던 수많은 나의 밤들. 알고 보니 돈이 없다는 말은 나에게 쓸 돈이 없다는 뜻이었다. 알고 보니 빚더미라는 말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군말 없이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한 족쇄였다. 나는 손에 들린 얇은 종이 2장을 내려다보았다. 2만 원. 좋아, 이성민. 당신이 원하는 그 2만 원짜리 성대한 잔치, 내가 아주 제대로 준비해줄게. 나는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걸쳤다. 시장이 아닌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다 이성민이 현관 입구에 던져둔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남자의 프라이버시니 업무 기밀이니 하며 그가 으름장을 놓았으니까. 하지만 오늘따라 가방 지퍼가 덜 닫혀 있었고 그 사이로 흰 봉투 자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쭈그리고 앉아 그 봉투를 뽑아 들었다. 카드 명세서였다. 나는 빠르게 종이를 넘겼다. 한 페이지, 한 줄, 그 속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예리한 수술용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10월 12일, 신라호텔 프렌치 레스토랑 32만 원. 10월 15일, 롯데백화점 샤넬 매장 450만 원. 10월 2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80만 원. 10월 20일. 그날은 내가 고열에 시달리며 우는 제희를 안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이었다. 그는 부산 출장에 밤샘 야근까지 해야 한다며 나보고 알아서 택시 타고 응급실에 가라고 했었다. 내 시선이 마지막 줄에 멈췄다. 11월 1일. 바로 오늘 오전. 강남의 한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예약금 50만 원. 돈이 없다는 건 딴 데다 돈을 퍼붓고 있다는 뜻이었다. 손님 접대라는 건 그 여자 앞에서 벌이는 허세쇼에 불과했다. 나는 명세서를 품에 구겨 넣었다. 종이가 아니라 불덩이를 품은 것만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늦가을 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베고 지나갔지만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2만 원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꾸벅꾸벅 졸다가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 귀찮은 듯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나는 곧장 과자 코너로 직진했다. 2만 원을 줬으니 15명을 배불리 먹여야지. 고기도 있어야 하고 해산물도 있어야 한다고 했지. 내 눈길이 진열대 가장 아래 칸에 놓인 거대한 노란색 봉투에 꽂혔다. 아이들이나 먹는, 아니 요즘은 아이들도 잘 안 먹는 가장 싼 옥수수 뻥튀기 과자. 사람 몸통만한 한 봉지에 단돈 2,000원. 이거면 양도 많고 배도 부르겠네. 입가에 저절로 차가운 비소가 번졌다. 나는 1,000원에 3개 묶인 싸구려 소세지를 몇 묶음 집어들었다. 이게 고기지, 뭐 별거 있나? 그리고 밀가루 함량이 90%는 될 법한 비릿한 냄새만 흉내낸 어포 스낵도 담았다. 이게 해산물이지. 장바구니가 인공 색소와 방부제로 범벅된 불량식품들로 가득 찼다. 계산을 마친 나는 편의점 구석에 있는 프린터 앞으로 걸어갔다. 품에 넣어둔 명세서와 예전에 제희 책가방을 정리하다 발견해서 찍어두었던 의문의 송금 내역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냈다. 프린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을 시작했다. 1장, 2장, 3장.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토해져 나오는 이 종이들. 그 위에 빽빽하게 박힌 검은 글씨들은 이성민을 향한 사형 선고문이었다. 나는 규칙적으로 종이를 뱉어내는 프린터를 바라보며 마치 어떤 카운트다운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별표 별표 별표. 저녁 6시 55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곧이어 도어락이 해제되는 전자음과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성민이 손님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다. 아이고, 여기가 이 팀장님 댁이구나. 집이 참 아늑하네요. 사모님은요? 재수씨 계십니까? 나는 목 부분이 늘어나고 색이 바랜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 한복판에 섰다.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교과서적인 미소를 띠고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람들 틈에서 민정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윤기가 흐르는 미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방금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하고 온 듯 우아하게 웨이브 진 머리칼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보풀이 잔뜩 인 스웨터에 기름 쩐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내 모습은 영락없는 이 집의 가정부 꼴이었다. 이성민은 그녀 곁에 딱 붙어 서서 과일 바구니를 받아 들었다. 그 헌신적인 몸짓이 역겨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자자, 지영아. 이쪽은 민정씨 구면이지? 이성민이 으스대듯 목소리를 높였다. 민정씨가 이번에 우리 부서 에이스야.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추위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 민정이 나를 보며 생글 웃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과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지영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근데 언니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육아가 많이 힘든가 보다. 성민 오빠도 참, 도우미 이모님이라도 좀 쓰지. 그녀의 말은 꿀을 바른 독침 같았다. 나는 미소를 유지한 채 가볍게 목례했다. 그러게요. 성민 씨가 요즘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콩나물 값도 아껴야 한다고 해서요. 도우미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민정 씨는 참 좋아 보이네요. 그 코트 신상이죠? 잡지에서 봤는데 몇백만 원 하던데. 민정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어머, 언니도 참 농담은. 자자, 다들 서 계시지 말고 앉으세요. 그녀는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 자연스럽게 동료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15명의 동료들과 이성민, 그리고 민정까지. 좁은 거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그들은 소파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이성민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상석에 앉아 손바닥을 짝짝 부딪혔다. 여보, 빨리 상 내와. 다들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 당신이 준비한 맛있는 술이랑 안주 싹 다 가져와. 솜씨 좀 보여줘. 동료들이 환호하며 맞장구 쳤다. 와, 사모님 솜씨 기대됩니다. 이 팀장님이 오늘 진수성찬이라고 하셔서 점심도 굶고 왔습니다. 재수씨, 해물파전 있나요? 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나는 부엌 문틀에 기대어 그 흥겨운 무리를 바라보았다. 특히 이성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민정에게 귓속말을 하며 낄낄거리는 꼴이라니. 민정은 입을 가리고 수줍은 척 웃고 있었다. 참으로 조화로운 풍경이었다.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네, 금방 나가요. 나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위에는 평소 제사 때나 쓰는 커다란 원형 접시 3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접시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도 얼큰한 매운탕도 윤기 흐르는 잡채도 없었다. 오직 산더미처럼 쌓인 노란색 옥수수 뻥튀기. 싸구려 인공 감미료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 옆에는 숭덩숭덩 썰어놓은 1,000원짜리 소세지와 말라비틀어진 밀가루 어포 몇 조각이 장식처럼 놓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2만 원짜리 만찬이다. 나는 첫 번째 큰 접시를 들어 올렸다.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다. 접시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 집구석에서 내 존재감만큼이나 가벼웠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접시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건 곧 터질 폭탄이었으니까. 나는 부엌을 나섰다. 내가 등장하자 거실을 메우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내 손에 들린 접시로 쏠렸다. 기대감에 차있던 눈빛들이 순간 정지하더니 당혹감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바뀌어 갔다. 나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이성민 앞 탁자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드세요. 접시가 부딪히는 충격에 뻥튀기 몇 알이 튀어올라 민정의 비싼 코트 위로 굴러떨어지며 기름 자국을 남겼다. 숨막히는 정적. 공기의 흐름조차 멈춘 것 같았다. 이성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눈앞에 놓인 노란 쓰레기 더미를 보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했다. 이게 뭐야? 옆에 앉아있던 박대리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게 에피타이저인가 봅니다. 사모님 센스 있으시네. 일단 입가심부터 하라고. 아니요. 내 또렷한 목소리가 정확한 거실을 갈랐다. 이게 메인 디시예요. 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나머지 2접시를 들고 나왔다. 똑같은 뻥튀기, 똑같은 소세지. 나는 그것들을 나머지 상위에 각각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편의점에서 산 제일 싼 소주 한 병을 꺼내 뚜껑을 딱 따서 이성민 앞에 쿵 내려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성민 씨가 특별히 부탁한 메뉴니까. 이성민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은 팥죽색으로 변해갔다. 목에 핏대가 섰다.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앞에 놓인 술병을 쳐버렸다. 소주가 콸콸 쏟아져 식탁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야, 한지영. 너 미쳤어. 그의 고함 소리에 천장이 울릴 지경이었다. 너 돌았냐? 내가 저녁 준비하라고 했지? 손님 접대하라고. 근데 내 오라는 게 겨우 이거야? 개사료야? 너 작정하고 나 엿먹이려는 거지? 그는 뻥튀기 한 줌을 집어내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다. 부스러기가 따갑게 뺨을 때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겁에 질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민정이 놀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성민의 팔을 잡았다. 오빠, 진정해. 지영 언니가 너무 바빠서 준비를 못했나 봐. 우리가 배달시키면 되잖아. 내가 낼게. 그녀는 나를 향해 쯧쯧. 여자가 얼마나 무능하면이라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내가 왜 내? 돈을 줬는데. 이성민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내가 분명히 장보라고 돈 줬잖아. 야 한지영, 돈 어쨌어? 내가 준 생활비 어디로 빼돌렸어? 또 너네 그 구질구질한 친정 동생 놈한테 갖다 바쳤냐? 나는 그가 미쳐 날뛰는 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침을 튀기며 바닥을 드러내는 그 추한 모습을. 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에 붙은 뻥튀기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여보. 내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이 나한테 2만 원 줬어. 뭐, 이성민이 멈칫했다. 당신이 그랬잖아. 집안 망했다고. 빚더미에 앉아서 다음 달 전세 이자도 못 낸다고. 이 돈, 당신이 점심 굶어가며 티같이 모은 마지막 비상금 2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 2만 원으로 귀한 손님 15분에 당신 첫사랑 민정씨까지 대접하라고 했잖아.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료들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 2만 원으로 서울 하늘 아래서 뭘 살 수 있을까? 돼지고기 한 근에 15,000원, 야채 한 단에 3,000원인데. 고기를 사면 다들 한 점도 못 드실 텐데. 그래서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이걸 사온 거야? 다들 배불리 드시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2만 원. 설마. 와, 진짜 너무하네. 이 팀장님 평소에 밥 잘 사시더니 집에서는. 이성민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당황해서 민정을 한 번, 동료들을 한 번 쳐다보며 더듬거렸다. 거짓말 하지 마. 내 월급 통장 다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가 흥청망청 다 써놓고 무슨 소리야. 그래.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런데 여보, 나도 참 이상하더라고. 당신이 돈 없다고 해서 나도 그런 줄만 알았지? 나 지난 몇 달 동안 애 우유 하나 사주는 것도 손벌벌 떨면서 살았거든. 그런데 나는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다.
그 느릿한 동작에 이성민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듯 뒷걸음질 쳤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우리 집 가장 카드 명세서에는 왜 그렇게 화려한 기록들이 찍혀 있을까? 나는 아직 프린터에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돈이 다 어디로 샜나 궁금해서 방금 편의점에서 과자 사면서 당신 카드 내역 좀 뽑아봤어. 나는 첫 번째 종이를 높이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펼쳤다. 10월 15일 롯데백화점 샤넬 매장 클래식 핸드백 450만원 민정씨. 지금 저 소파 위에 올려둔 그 가방 혹시 이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소파 위 검은색 가방으로 꽂혔다. 민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아니, 이건. 나는 그녀가 변명할 틈을 주지 않고 종이 뭉치를 전단지 돌리듯 동료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자, 여기 다들 한 장씩 보세요. 뻥튀기보다 이게 훨씬 재밌을 거예요. 이건 10월 20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이네요. 어라. 이 팀장님 그때 부산으로 출장 가서 밤샘 야근한다고 하지 않으셨나?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야근을 하셨네. 그리고 이거? 나는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재무팀 박 과장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건 11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결제 내역이에요. 강남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예약금 50만원 여보. 이렇게 비싼 식당 예약해놓고 왜 다들 집으로 불러서 2만원짜리 과자 부스러기를 먹이는 거야? 나 망신 주려고? 아니면 그 돈 아껴서 민정씨한테 선물 하나 더 사주려고? 이성민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내 손에 들린 종이들을 낚아채려 했다. 보지 마. 다들 보지 말라고. 이 여자가 미쳤어. 이거 다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종이 뭉치는 동료들의 손에서 손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색하게 감돌던 거실의 공기가 경악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명세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박 과장이 벌떡 일어났다. 종이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 내역. 박 과장의 목소리가 극도의 충격으로 갈라져 삑사리가 났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거실에 그 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여기 찍힌 450만원짜리 샤넬, 그리고 제주도 호텔 결제.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이성민을 뚫어버릴 듯한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이거 개인 카드 아니잖아. 법인 카드잖아. 끝자리 9982번. 이거 지난달에 우리 부서가 천성그룹 로비용으로 겨우 결제받은 비자금 계좌잖아. 화광. 그 한마디는 거실 한복판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있던 동료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뒤집혔다. 단순한 바람이나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 횡령. 그것도 밤새워 야근하며 피땀 흘렸다는 프로젝트의 리베이트 자금을 건드린 것이다. 이성민. 박 과장이 명세서 뭉치를 이성민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던졌다. 너 이 돈 고객사한테 이미 전달했다고 했잖아. 그걸 내가 여자 끼고 노는 데 썼어? 이거 감사팀에 걸리면 우리 부서 전체가 목 날아가는 거 몰라? 종이 뭉치의 얼굴을 강타당한 이성민이 비틀거리며 소파로 주저앉았다. 뻐끔거리는 입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값비싼 셔츠 깃을 적셨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민정이 우아함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다. 저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거기서. 나직하게 내뱉은 내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다. 반듯하게 접어 탁자 위, 그 볼품없는 옥수수 뻥튀기 접시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치마 속주머니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다. 이미 도장까지 찍혀있는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사색이 된 이성민과 도망칠 구멍을 찾는 민정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나는 휴대폰을 들어 미리 입력해둔 숫자 112불을 눌렀다.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2만 원짜리 저녁상은 아무래도 너무 조촐한 것 같아서요. 나는 절망에 빠진 이성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다. 그래서 아주 성대한 후식을 준비했어요. 내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며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둘러보며 오늘 밤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러분,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오실 때까지 이 옥수수 뻥튀기나 드시면서 기다리세요. 나는 노란 뻥튀기 하나를 집어 입에 쏙 넣었다. 바사삭.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진 그 경쾌한 저작음은 마치 출발 신호를 알리는 총성 같았다. 스피커폰 너머로 기계적이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긴급 신고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거실을 울렸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이성민이 감전된 듯 튀어올랐다. 핏발선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했고 공포와 술기운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나를 향해 쇄도했다. 끊어. 젠장, 당장 끊어.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 휴대폰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내 코앞까지 다가왔고 손톱 밑에 낀 역겨운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피하지 않고 냉정하게 몸을 살짝 틀었다. 쿠당탕. 중심을 잃은 이성민이 거실 탁자에 정통으로 부딪히며 고꾸라졌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노란 뻥튀기 접시가 와르르 쏟아지며 노란 눈사태를 일으켰다. 바닥을 뒹구는 그의 비싼 양복 바지 위로 싸구려 과자 부스러기가 덕지덕지 달라붙었다. 우스꽝스럽고 처참한 몰골이었다. 여기는 송파구 잠실동. 나는 또박또박 우리 집 주소를 읊었다. 음절 하나하나가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였다. 거액의 공금 횡령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질 것 같네요. 야, 한지영. 너 나 죽일 셈이야? 나 내 남편이야. 뻥튀기 부스러기 속에 파묻힌 이성민이 고개를 쳐들고 악을 썼다. 그 눈빛에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덫에 걸린 짐승의 광기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남편. 나는 하수구에서 허우적대는 쥐새끼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아이 학원비 훔쳐다가 딴 여자 명품백 사다 바친 순간부터 넌 내 남편 아니었어. 그냥 우리 가족의 미래를 훔친 도둑놈일 뿐이지. 그제야 충격에서 깨어난 동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신감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분노로 번져나갔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박 과장. 딸의 유학비를 대느라 점심값도 아끼던 그의 얼굴 근육이 심하게 경련했다. 그가 성큼성큼 이성민에게 다가갔다. 구두 밑창에 밟힌 뻥튀기들이 비명처럼 으스러졌다. 이 팀장, 아니, 이성민. 박 과장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게 깔렸다. 너 이번 프로젝트 리베이트 안 나왔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부서 작년 보너스도 다 날아갔잖아. 다 같이 고생 좀 더 하자고 조금만 참자고 했잖아. 근데 뭐. 그가 이성민의 멱살을 잡아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내 딸은 학비가 모자라서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하루에 알바를 3개씩 뛰는데 넌 우리 피 같은 돈으로 저 여자랑 제주도 스위트룸에서 뒹굴었어? 과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입니다. 이성민이 허우적대며 박 과장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다른 남자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매일 밤샘 야근에 시달리던 김대리, 갓 결혼해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최주임. 그들의 눈에서 배신감이 활활 타올랐다. 돈 토해내. 이 나쁜 새끼야. 그게 어떤 돈인데? 밀치고, 당기고, 욕설이 난무했다. 화기애애했던 집들이 현장은 순식간에 빚쟁이들의 난투극으로 돌변했다. 이성민의 비명과 동료들의 고함이 좁은 전셋집을 가득 메웠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떠들썩한 파티야, 이성민. 마음에 들어? 그때 겨눈질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민정이었다. 그녀는 450만 원짜리 샤넬백을 품에 꼭 껴안고 허리를 잔뜩 숙인 채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힐은 손에 든 채 맨발로 살금살금 걷는 꼴이 영락없는 도둑고양이였다. 민정씨, 왜 그렇게 급하게 가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문처럼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민정이 삐걱거리는 목각인형처럼 고개를 돌렸다. 울기 직전에 일그러진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영 언니, 이건 두 분 집안일이잖아요. 저 같은 제3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3자. 나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민정은 뒤로 주춤거렸고 결국 현관문 차가운 철문에 등이 닿았다. 450만 원짜리 가방을 받고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50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었는데 제3자라고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가 목숨처럼 쥐고 있는 검은색 가방의 퀼팅 가죽을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내 거친 손끝에 닿는 가죽의 감촉이 서늘했다. 법적으로 횡령한 돈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으면 작물 취득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공범이라는 소리죠. 그 가방, 목걸이, 반지, 전부 증거물이에요. 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꽥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건 성민 오빠가 선물로 준 거야. 난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고요. 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는 경찰서 가서 따지세요.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동료들에게 제압당한 이성민이 소파에 처박혀 있었다. 셔츠는 다 찢어지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뻗었다. 여보, 지영, 제발 이 사람들 좀 말려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말만 잘해주면, 신고만 취소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나를 향해 뻗은 저 손. 한때 내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손. 비바람을 막아주겠다고 맹세했던 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이혼 합의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엎어진 소주병에서 흘러나온 술에 종이 귀퉁이가 젖어 들어갔다. 도장은 이미 찍었어. 양육권은 내가 갖고 빚은 당신이 가져가. 탁자 아래 굴러다니는 볼펜을 주워 그에게 던졌다. 서명해. 안 해. 죽어도 못해. 이성민이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세차게 흔들었다. 지영아, 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제희 아빠 없이 키울 거야? 나 다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잠깐 눈이 돌았던 거야. 가족을 위해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웃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이성민, 그거 알아? 나 당신 담뱃값 2만 원 아끼려고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우유도 안 사주고 맹물 먹였어. 당신 와이셔츠 드라이비 아끼려고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찬물에 손빨래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딴 여자한테 샤넬을 사줘. 나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 약지에는 광택을 잃은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결혼할 때 돈이 없어 맞춘 제일 싼 민무늬 반지. 7년 동안 굳은 일을 하느라 손가락 살에 파고들어 흉한 자국을 남긴 족쇄. 나는 반지를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마디에 걸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툭! 반지가 빠졌다. 나는 그것을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딸랑. 이 집구석 당신 손으로 박살낸 지 오래야? 그때 창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 불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어두운 거실을 기괴하게 비췄다. 마치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처럼. 인터폰이 울렸다. 경찰입니다. 신고하신 분 계십니까? 거실의 소란이 뚝 끊겼다. 이성민은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털썩 주저앉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입술이 끝났다. 다 끝났다를 반복하며 달달 떨렸다. 민정은 현관문에 기대 스르르 주저앉더니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다. 한때 부부의 침실이었으나 이제는 완벽한 타인의 방이 되어버린 곳.
제희는 이불 속에 파묻혀 새끈거리고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에 네온 사인을 조명 삼아 트렁크를 펼쳤다. 제희의 옷가지 몇 벌, 내 낡은 트레이닝복 한 벌, 그리고 친정엄마가 쥐어주셨던 낡은 통장 하나. 이성민이 샀던 가전제품, 허세 부리려고 사들인 장식품들,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았다. 다 더러웠으니까. 곤히 잠든 아이에게 두툼한 패딩을 입히고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제희가 잠결에 칭얼거리며 내 목덜미에 얼굴을 부비었다. 아이의 체온과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2만 원짜리 지폐보다 훨씬 무겁지만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한 무게. 거실로 나오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관을 통해 들이닥치고 있었다. 누가 이성민 씨입니까? 동료들이 길을 터주며 소파 위 넋 나간 남자를 가리켰다. 나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인 채 아수라장이 된 거실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이성민의 곁을 지나칠 때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텅 빈 눈동자가 나를 쫓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밀고 복도로 나갔다. 늦가을 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거짓과 배신, 그리고 돈 냄새로 진동하던 지옥을 차단했다. 나는 품에 안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제희야, 가자. 외할머니 집으로. 별표. 3년 후. 서울의 한 허름한 골목길, 새벽 4시의 공기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아, 깻잎지 양념 다 됐냐? 저쪽 식당에서 스무근 주문 들어왔어. 엄마의 우렁찬 목소리가 좁은 주방을 울렸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탔다. 다 됐어. 엄마 재촉 좀 하지마. 이 깻잎은 한 장 한 장 양념을 발라야 제맛이 난단 말이야. 나는 허리를 펴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한겨울인데도 10평 남짓한 반찬가게 주방은 찜통처럼 후끈거렸다. 엄마의 반찬가게. 이곳이 나의 새로운 전쟁터다. 2만 원 때문에 남편 눈치나 보던 전업주부도,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끙끙 앓던 바보 같은 여자도 이제는 없다. 나는 이 가게의 어엿한 사장이다. 이혼 후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친정의 좁은 단칸방에서 아이와 부대끼며 살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제희의 천진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올 때 챙겨온 마지막 자존심으로 엄마와 함께 이 가게를 열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 바닥을 누비며 제일 단단한 무, 제일 싱싱한 멸치를 골랐다. 내 손은 더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고춧가루 물이 빠질 날이 없었다. 몸에서는 항상 젓갈 냄새가 났다. 하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볼 때, 제희가 새 옷을 입고 가게 앞에서 김밥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이 냄새가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다고 느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하나랑 장조림 2팩 줘요. 새벽 일을 마친 택시 기사님들과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다.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는 금세 북적거렸다. 네, 금방 나갑니다. 나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을 퍼서 홀로 나갔다. 국자를 가지러 뒤를 돌던 찰나 무심코 가게 통유리 창밖으로 시선이 스쳤다. 순간 내 동작이 멈췄다. 뿌연 새벽 안개가 깔린 거리, 유리창 너머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하고 소매 끝이 해진 낡은 회색 양복. 오랫동안 깎지 않은 듯 덥수룩한 반백의 머리칼. 한때 기고만장했던 그 얼굴은 이제 깊은 주름과 영양실조로 인한 누런 낯빛만이 남아있었다. 이성민이었다. 3년 만에 본 그는 죽음을 앞둔 노인처럼 늙어버렸다. 들리는 소문으론 횡령 액수가 워낙 커서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다고 했다.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느라 빈털터리가 된 건 물론이고 전과자가 되었으니 번듯한 직장은 꿈도 못 꾸고 막노동판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고 했다.
그토록 자랑하던 첫사랑 민정은 사건 당일 바로 잠적해버렸고 수사 과정에서 모든 죄를 이성민의 강요 탓으로 돌리며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그는 추위에 떨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웅크리고 서 있었다. 그의 퀭한 눈동자가 가게 안에 따뜻한 밥상을 맛있게 밥을 먹는 손님들을 탐욕스럽게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인파를 뚫고 내게 닿았다. 허공에서 시선이 얽혔다. 분노가 치밀거나 통쾌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다. 그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나를, 혈색 도는 내 얼굴을, 그리고 내 뒤편 벽에 붙은 제희의 상장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마른 침을 삼킨 걸까? 그 눈빛에는 뼈저린 후회와 부러움,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그가 발을 떼어가게 계단을 오르려는 듯 움찔했다.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손님의 호출이 정적을 깼다. 네, 가요.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창밖의 유령 같은 남자는 더 이상 내 알바 아니었다. 나는 뒤돌아서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향했다. 12,000원인데 10,000원만 주세요. 아이고, 사장님은 늘 인심이 좋아. 대박 나세요. 손님 덕분이죠. 조심히 가세요. 손님을 배웅하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가로등 아래는 텅 비어 있었다. 바람에 뒹구는 낙엽 몇 장만이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사라졌다. 내 인생의 썩은 부분처럼 바람 한 번에 훅 하고 흩어져 버렸다. 지영아, 간 좀 봐라. 이번 총각모 진짜 잘 익었다. 주방에서 엄마가 불렀다. 가요. 나는 힘차게 대답했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다. 주방으로 들어가 빨갛게 잘 익은 총각무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베어 물었다.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달큰한 무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달다.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